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UK 토요 초대석 진행자 김아연입니다. 토요 초대석 5번째 시간, 전 베트남 주재 북한 외교관이신 한진면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북한의 정치 제도가 어떠한지 궁금한데요. 네. 북한도 삼권분립제를 시행하나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북한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일반적 사례로 지금 최근에는 대한민국에 3만 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지금 계시는데요. 근데 그 분들의 한 90% 이상이 함남 함북이나 이 북쪽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경지대가 아무래도 다른 세계를 접하는 데서 좀 더 이런 측면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많이 대한민국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게 되면 어려 평양 말이 사투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식을 바로 가지실 거는 원래 북한 말은 저 평양 쪽에서 나오는 말이 표준어고 함남 함북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북한 측에서 이야기할 때는 일명 사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많은 세계 여론들이 이 북한의 사투리에 많이 익숙하시고 실제 평양 말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나니까 제가 좀 이방인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다음에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것만큼 충분히 삼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에 북한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기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고인민회는 최고입법기관이고요. 그리고 상설기관으로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인민회의 기본 역할은 김정은 말하자면 이나 당이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공포화하는 이런 형식주의적인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만 보더라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김정은이가 주체가 돼서 모든 결정을 내린 다음에 최고인민회를 통해서 그걸 공포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나 아무래도 북한은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라고 표방하는 것만큼 대내외 공포할 때 최고인민회의를 위해서 공포함으로써 이게 북한 국민들의 우사를 반영한 중대 결정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홍보 역할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이 인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북한은 자기네가 주장하듯이 인민 내정 중심의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내두고 있는 주체 사상도 인민 대중이 모든 것이 주인이고 결정하는 힘도 인민 대중에 있다 이렇게 밝힌 만큼 북한도 인민 대중의 모든 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수령을 절대화하고 수령화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 독재를 강화하는데 집중되면서 인민이라는 이런 단어로 아주 아름다운 보자기를 싸서 대내 공포하는 이런 반인민적인 이런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거의 형식적인.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민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비단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걸 해서 수령이나 말하자면 독재자들이 언행이나 행위들을 좀 실현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혹시 헌법이라는 개념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궁금한데요. 만일 있다면 북한의 헌법에는 북한의 영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헌법에서는 한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토를 북한이 불법 정령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어떠한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북한에도 일개 국가인 만큼 자기의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헌법 이렇게 표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김일성이 사후에 그것을 김일성 헌법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개념을 볼 때 헌법에는 모든 조항들이 김일성이나 역대 수령들 말하자면 독재자들이 지위나 역할을 절대화하기 위한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본 사례를 보면 헌법부에 북한의 당의 유상체계 확립이 10대 원칙이 전제가 있고 모든 것이 헌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유상체계 확립이 10대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 것 보더라도 북한의 헌법이 자기 기능과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하는 하나의 그 형식적인 이런 법 조항이라고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 부속 도시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기본 문제점인데요. 북한이 그 국호를 보더라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나오게 된 경위를 본다면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실 때 그때 남한의 좌파 세력이 북한에 와서 선거제도에 따라서 말하자면 남한 인민들의 총에 따라서 진행된 총에 따라서 세워진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한민국을 자기 영토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거 봐더라도 대한민국을 부를 때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이런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또 북한이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대응하고 반응하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보다도 북한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나간다고 봤을 때 이 문제 보더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철저히 자기 영토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이번 질문은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국가 원수가 바뀔 때마다 정치 체제나 제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물론 그 정치 체제나 거기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볼 때는 김일성의 때는 이민희촌의 사상, 이 사상에 따라서 북한을 통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 사상, 다르게 말해서 김정은 시대에는 김일성의 이민희촌의 사상과 김정일의 선군 사상을 종합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짬뽕한 이런 정치를 실현한다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자면 김일성 집권 시기나 김정일 집권 시기에 어떤 단체나 역량에 힘을 주는 것에 따라서 말하자면 독재자들이 정권 유형과 형태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시대 때는 말하자면 정무원이나 국가 기구 체계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치를 실현하였다면 김정일 시대 때는 군대에다 힘을 실어줌으로써 군대 위주의 정치 실현을 하였다고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보더라도 김정일이는 국가가 김일성을 영원한 국가 주석으로 생존시켜 놓고 자기는 자기식의 국방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위원장으로서 최고 권력기관을 행사하였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시대가 짬뽕 시대라고 보는 것은 김정은이는 국무위원회를 만들어내서 말하자면 군대도 힘을 실어주고 국무원에도 말하자면 힘을 실어주면서 두 개를 병합해서 나가면서 서로 견제하는 말하자면 어느 정치 세력을 두 개의 큰 정치 세력을 견제하는 방향에서 지금 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유엔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한의 경제적 압력을 넣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북한 입장에서 말한다면 북한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버더매천하면서 우리는 항상 제재를 받고 살았지 제재를 안 받고 살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냐 북한은 자기 내구력이 어느 정도 강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가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하자면 언론 플레이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북 제재가 있으면 북한도 그게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자 투자나 그리고 외자 수출 뭐 이런 분야에서 타격을 받다 나니까 국가의 경제나 모든 게 북한식 말하는 계획 경제에 따라서 충분히 자기 성과물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사관에 있을 때 그래서 북한에서는 항상 제일 첫째가
외자 유치입니다. 투자 유치. 투자이 뭐나 외국의 투자자들을 많은 투자자들을 북한에 많이 꾸려들어서 북한에 많은 외자를 수혈하는 것이 북한이 철저히 대외에 있는 외교관들한테 항시적으로 장기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채권에 들어와서 대북 제재에 따라서 좀 힘들게 생각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상황을 볼 때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북미 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노이까지 트루프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는 자체가 벌써 북한이 대북 제재에 따라서 북한의 내고력에도 어느 정도 한계선에 다다랐다. 이것을 충분히 직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엔이 경제적 제재를 가해도 북한의 체제를 볼 때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궁극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북핵 문제를 미국이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말씀드린다면 우선 첫째 질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체제가 경제 제재 가해도 쉽게 붕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인데요. 북한의 체제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 북한의 체제는 한 체제에 따라서 70년 동안 자기 딴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하우라는 것은 말하자면 국민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하는 데서 많은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는 점이죠. 다른 나라들은 여당이나 야당이 있고 보수당이나 좌파가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순환이 되면서 국민들을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끌어 가지만 북한은 오로지 한 오리엔테이션으로 국민들을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망하지 않고요. 둘째로서는 독재자들이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와 입장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권한행식이 봐서 200만, 300만의 아사자가 났을 때도 북한은 눈엄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한의 제3의 권한행군이 생긴다 해도 숱한 국민들이 굶어 죽어 나간다 해도 체제 유지를 위해서 북한은 그에 간여하지 않고 군대나 이런 데도 집중해서 체제를 유지하는데 더 신경을 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국민들이 말해서 200만 이 정도로서 아사 직경에 따라서 이렇게 굶어 죽고 나가야 되면 국민들이 그에 대해 반발심을 가지고 자기 우사 표결권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철저한 자기 우사 표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미국이 군사적인 행동, 물리적 행동이 부분적으로나마 저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생각하는 게 미국의 방법을 보게 되면 이라크나 세계에서 전쟁을 일어난 사례들을 보게 되면 반정부 세력을 많이 조성한 다음에 그곳을 구실로 삼아가지고 그 나라에 무력을 보내거나 말하자면 전쟁을 개시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상황을 보더라도 덜발적인 상황들이 많고요. 프리조선이나 이런 말하자면 북한의 인권 활동이나 민주화 활동이 비폭력 활동에서 지금 폭력적인 활동으로 전환이 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많이 자극하거든요. 이 자극적인 한계선에 다다르게 되면 어느 개선에서 북한이 미국이 부분적으로나마 북한의 이런 물리적 행위를 진행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영국의 탈북자 커뮤니티가 거의 1000여 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 커뮤니티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탈북자들을 피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라던가 소셜 시큐리티 그것에 대한 규모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히스로 공항에 내렸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에서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방조를 받는 게 이게 제형 탈북민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회에 도움을 받아서 이분들이 좀 안내에 따라서 이 나라 홈오피스나 이런 데서 자기 난민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이 나라도 북한에 대한 인식을 이제 새롭게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 사람을 돌려보게 되면 죽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을 절대 돌려보내진 않습니다. 설사 여기서 좀 뭐가 비자를 주지 않고 불호를 내린다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여기서 내보내거나 이런 말하자면 물리적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단 그 남이시청을 해서 통과가 되면 뭐 1차 말하자면 최종 인터뷰까지 한 2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인터뷰까지 진행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 나라도 말하자면 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그 조건들과 단체들과 그 법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무료로 집을 제공한다든지 주마다 뭐 저 생계비를 뭐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에서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현상 유지적인 이런 그 말하자면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 민간 단체들에서 난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등을 많이 벌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뭐 사례를 든다면 뭐 무료로 영어를 공부한다든지 무료로 직업 강의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영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질과 말하자면 기능을 키워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국에 사는 그 탈북민들의 그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해드리면요,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뉴물든에 집착해 있고, 그다음에 탈북자들이 모든 단체들이 뉴물든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요, 뭐 통일을 준비하는 모임, 통일을 마련해가는 사람들의 모임, 제형 탈북민 협회, NK 코넷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인권 단체와 민주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 봐야 될 것은 인권 단체와 민주화 단체를 구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권 단체는 순전히 그 인권하고 민주화 단체는 좀 더 포괄적인 북한의 좀 뭐가 반북 세력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런 단체라고 보시기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NK 코네트 같은 거는 순전한 북한의 인권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회와 영국 국회와 정부와 여기에 북한의 그 치약 인권상에서 알리는 행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형 탈북민 협회라고 하면 북한의 포괄적인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그 북한 민주화 단체들 그리고 뭐 이게 독일을 지휘한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이 각국에 있는 민주화 탈북민 단체들과의 연관 속에서 민주화 운동을 포괄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도 사람마다 그 민주사회 봤으니까 자기마다 다 사상이 틀린데요. 자기마다 지향하는 이념과 정치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어디까지나 좀 뭐 산발적이고 분발적인 조직들이 존재하고 통합되지 못하고 분발적으로 좀 활동하고 있는 데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